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솔직하고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남편의 배신, 그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저의 세상, 그리고 마침내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피눈물 나는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가장 힘든 순간에 뜻밖의 조력자가 되어주었던 기묘한 반전까지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가 그쯤에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진정한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을 넘어 저의 존엄과 존재,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승부였습니다. 오늘은 그 숨막히는 여정,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에게 이제 우리는 끝이야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모든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하던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심장을 옥죄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격렬한 욕설도, 서로를 핥히는 감정 싸움도, 지긋지긋한 논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떠난다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지난 수년간 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좌절에 명확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밤 저는 길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은 듯한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삶을 저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그려나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제 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처음에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의외로 쉽게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에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외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드디어 이 모든 지옥 같은 상황이 순조로운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되겠구나 하는 한 줄기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한편에는 그에게 아직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감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순진한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부질없는 기대는 단 며칠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친정집으로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의 뻔뻔함에 저는 분노를 넘어선 어처구니 없음, 그리고 인간적인 경멸감마저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이 상황에서 불리해졌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자마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갖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발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외면하고 저를 나락으로 끌어내려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비겁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결혼 관계를 청산하는 이혼 소송을 넘어선 저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부당하고 파렴치한 청구에 맞서 싸울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류 위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예상치 못한 위자료 청구로 인해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던 며칠 뒤 또다시 저의 친정집으로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고압적이고 냉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녀가 말을 건넸습니다. 너 괜찮니? 소식 들었어. 그 애가 또 너한테 그런 짓을 했더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꽤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궁금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 뭉치를 제게 건네주었고 제가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가 시간 순서대로 날짜와 장소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회사 경비를 개인적인 유흥 목적으로 유용하며 신입 직원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만남의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마치 스크랩북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시어머니가 직접 모았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그 자료를 건네주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법정에서 쓰게 될 거야. 나는 내 아들의 잘못을 더 이상 감싸줄 생각이 없어. 그는 죄값을 치러야 마땅해. 저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증거들을 모아두었는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제 편에 서주는 것인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질문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진 거야. 너의 강인함에 그리고 네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에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이자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의 말 속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전은 저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저를 돕는 것을 넘어 그녀 스스로의 양심을 회복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기묘한 연대는 저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편의 파렴치한 위자료 청구와 시어머니의 결정적인 증거 제출로 인해 저의 이혼 소송은 예정대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든든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제출했던 모든 증거들을 뒷받침하며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남편의 얼굴에는 명백한 당황함과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설마 자신의 친어머니가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 편에 서서 자신에게 그토록 불리한 증언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시각각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망감으로 변해갔고 저는 그 모습에서 묘한 승리감과 함께 인간의 바닥을 보는 듯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의 변호사는 그동안 제가 힘들게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들을 거침없이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적인 음성 파일, 외도 상대인 지연과
주고받았던 달콤하고 은밀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와 다정한 모습이 담긴 외도 정황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가져다준 남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던 상세한 증거까지. 모든 증거들은 남편의 파렴치하고 비열한 행동을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날의 법정은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극도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쏟아지는 증거들과 어머니의 증언 앞에서 어떠한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고 눈빛은 흔들렸으며 결국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제출된 후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명백한 배신과 정신적 피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지대한 고통을 입었으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의 회사 자금 유용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피고의 회사에 공식 통보하며 징계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저의 지난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저의 마음은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밤을 고뇌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왔던 저의 고통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저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혼은 제가 원했던 대로 원만하게 성립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자 그의 죄에 대한 명확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그의 회사에 공식적인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이 다니던 대기업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고 결국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저의 전부였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이나 통쾌함보다는 그저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불행을 빌지도 그의 나락을 보며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저의 삶에서 더 이상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끝까지 이렇게 품격 있게 마무리해줘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아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회한, 그리고 뒤늦은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의 지난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음을 확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온전한 나를 위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근처에 얻은 아늑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그늘 아래, 그리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오롯이 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잠시 휴직했던 직장도 그만두지 않았고 오히려 복직 후에는
전보다 더 큰 열정과 인정을 받으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저의 변화를 알아보고 응원해 주었고, 저 역시 그들의 지지 속에서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때로는 찾아오는 고독감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텅 빈 공간, 익숙지 않은 침묵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치유의 과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직접 내리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 짧지만 강력한 질문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기준과 기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오롯이 저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시간을 쓰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스스로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요가, 독서, 그림 그리기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활동들이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진정한 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소식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후 그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 조그만 규모의 업체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의 화려한 직장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지연이라는 여직원과의 관계도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이 직장을 잃자 미련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는 정말이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예전에 처절했던 고통이나 복수심에서 오는 통쾌함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결국 그렇게 될 운명이었겠지. 라는 짧고 건조한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그에 대한 저의 감정의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도 단 1초의 시간 낭비도 하지 않습니다. 저의 소중한 에너지는 오롯이 저 자신과 제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저의 삶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의 소식은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를 덮는 마지막 문장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든 이제는 더 이상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저의 빛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고 그는 그의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무감각함은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치유의 증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그녀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흔적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그녀는 과거의 저에게 고통을 주었던 냉정하고 고압적인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요구도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안부를 걱정하고 때로는 제게 인생의 작은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은 말이야, 네가 우리 아들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정말이야. 그녀의 진심이 담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에게 숨김없이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때 어머니의 며느리였지만 이젠 그냥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인생의 동지일 뿐이죠. 우리는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같은 아픔을 겪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겨낸 기묘하지만 끈끈한 연대감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저와의 관계를 통해 혹은 아들의 추락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3편의 길고 아픈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 자신의 존엄은 지금 당장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관계에서도 나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배신은 분명히 아픕니다. 때로는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우리는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하며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이기고 복수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승리입니다. 이 3편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거나 혹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강하고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여러분의 삶 속 이야기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